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김도희 실장입니다. 선택 가능한 미래 함께 살펴보고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미래 기술 중에서요, 이 책의 저자들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네 가지 요소를 한번 보면서요, 이 네 가지 요소에 유토피아적인 측면과 디스토피아적인 측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 텐데요. 로봇, 연결 정보, 그리고 드론, 생체 유전, 이 네 가지 차원이죠. 네. 로봇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봇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유토피아적 관점에서는 친구이자 동반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로봇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이자 동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노인들을 요양할 수 없는 그런 노동 구조, 그런 인력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로봇이 굉장히 그런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들이 발전하면은 오히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협이 있지 않는가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저는 로봇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빨래 해주는 로봇, 그런 거 좀 방 청소해주는 로봇, 뭐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군사용 로봇도 지금 나와 있죠. 드론에다가 폭탄을 장착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로봇. 또 로봇 군인이 인간을 죽일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거는 뭐 인류가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IS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집단에게 그런 기술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위험보다는 혜택이 크고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질 것인가, 이게 이슈죠. 네. 사실 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영역이 있냐면요. 저희가 아까도 연결 정보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 연결 정보의 유토피아적 관점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지구 반대편에서도 연락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영역, 굉장히 좋은 영역이죠. 네. 그리고 디스토피아 관점에서는요, 이러한 연결 정보,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면 될수록 사생활에 대한 침해, 그리고 사생활까지도 공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까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러 집 밖에 나와서 집에 다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모 통계에 의하면 CCTV에 24번 노출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 기준으로요. 그것을 이런 연결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것이 개인을 잘 서포트하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생활을 침해하고 폭력적인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론의 유토피아적 관점은 더 빠르고 정확한 배송, 그리고 디스토피아 관점은 더 빠르고 정확한 무기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더 빠르고 정확한 배송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인간이 하기 위험한 일들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더 빠르고 정확한 무기에 있어서는 여러 국가의 드론 테러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드론이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생명구조 현장, 소방서, 그리고 산불을 진압하는 현장, 이런 곳에 띄워 올려 보내가지고 안쪽에 있는 것을 미리 드론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생존자가 어디 있는지를 봐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제 소방수가 들어가는 거죠.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 소방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 소방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고 나오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제 드론이 뭐 나중 되면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로 우리 집 안방을 보고 있다고 전제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국가의 중요한 어떤 시설, 그리고 정당의 반대쪽 정당의 사무실, 이런 것들이 드론이 초소형화되고 팔이나 벌 사이즈가 돼가지고 이 각종 범죄에 응용되는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교수님들이 다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냐, 이거는 비즈니스맨들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첨단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이 방향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체와 관련된 거죠. 유토피아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치료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토피아 관점에서는 인간을 제조한다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치료하는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같은 약물과 같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각기 다른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간을 제조한다라는 디스토피아 관점은요, 유전자 조작으로 오히려 끔찍한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다가 이제 발목을 다쳐서 한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옵션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기존의 뼈가 재생되도록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신제품 발목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꿔 끼우실래요? 근데 신제품 발목을 끼우시면 죽을 때까지 안 다칩니다. 요 선택 옵션에서 과연 뭘 선택할까? 근데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요, 인공 망막 같은 경우 지금 개발이 돼 있잖아요. 또는 인공 반고리관 뭐 이런 걸 했을 때 기존의 시력이 1.0인데 기존의 청각이 한 100데시벨 정도 들을 수 있다면 새롭게 나와 있는 이 유전자 공학에 의해서 바꿔 끼워주면, 생체를 바꿔 끼워주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생체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까, 사람들은? 그리고 점점점 그 선택지가 많아질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그 TV에 나오는 이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상대하고 만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유전자 기술이 위험보다 혜택이 더 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런 기술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어떤 혜택을 최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